의 오늘 변동률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 6월 달에도 한번 접근했다가 짧은 수익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을 가지고 갔다가 손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오늘 기준에 뭐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개장 초부터 바로 들여다보면서 기준이 잡혔던 상황이었죠. 뭐 이런 수익 범위들도 다 내셨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기계적으로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 손실 범위도 상당했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할 필요는 없잖아. 무슨 뭐 방송 보면은 뭐 우리나라 땅의 절반 이상을 다 사야 되는 수익률의 기준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 이제 예쁜 공디님 지금까지 뭐 배워오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변동성 매매에 대해서 개장 초에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들여다본다부터 해서 결론은 카카오게임즈의 이제 9시 40분에 시가 회복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11시부터입니다. 11시부터 해서 프로그램 수급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결론적으로 이제 이 그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좋게 나왔지만은 시장 전망치의 기준으로 따지면 컨센서스가 그렇게 월등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매출은 좀 축소됐고 영업이익 순이익은 뭐 증가율이 뭐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증가율은 아닙니다. 좀 이따 보실 에코프로는 시장 컨센서스,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는 했지만 그쪽은 또 규모 면에서 저평가 상태로 인식할 만큼의 또 실적은 또 아니거든요.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발생을 시켰다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돼요?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 뭐 당연히 업종이 나뉘어지겠죠. 응? 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물가를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상품 가격을 동시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업종이냐 그렇지 못한 업종이냐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물가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10% 올랐다고 치면 상품 가격 10% 위에서 팔면 되잖아요. 라면이어서 10,000원에 팔아서 11,000원에 팔면 물가 10% 오른 거에 대해서 기업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이 되죠. 물가 오른 것만큼 가격 올리고 가격 올린 것만큼 그 기존에 이제 일정 범위의 판매가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경기가 안 좋으면 판매가 둔화되지 않겠느냐? 둔화되는데 우리 업종은 둔화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카카오게임즈의 실적 부분이 아니 당연히 과금 부분이 10년 전의 게임의 과금하고 지금의 과금하고는 단가 자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가시킬 수 있는 업종이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못한 업종은 이제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고 그래서 성장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이 분류가 되는 그것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멘토의 역할. 그렇게 해서 옥석 가려서 옥석을 가려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는 게 전문가가 할 일. 그냥 우왕좌왕해서 오늘은 이거 사세요, 내일은 이거 사세요. 뭐 쇼박스 같은 뭐 시가총액도 안 나오는 종목을 순간적으로 사세요 했다가 대처 못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의 이러한 내용 읽어보시고 참조를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참조를 하시고 이 내용이 그 이전에도 변동성 나올 때 오딘 관련된 작년에도 작년 3분기 4분기에도 똑같은 내용이죠. 오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에 대한 메이저들의 수급은 어떻게 형성이 됐었는지 그런 내용도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9시 45분에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이 또 올려주셨는데 우리는 뭐 동시효과부터 봤어요. 동시효과부터 봤고 동시효과에 보면서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돌릴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고 추세 매매의 기준은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카카오게임즈하고 에코프로를 길게 녹화한 부분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거 차분히 들어보세요. 방송 끝났다. 아이고 끝났네. 이게 아니라 차분히 들어보세요. 올려놔 드릴 테니까. 추세 매매, 변동성 매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조금 이따 올려드릴 카카오게임즈 전략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전략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7월 18일 날 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된 종목이 14개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8월 2일 날 기준에 16개 종목이었다는 거. 오늘 기준은 그나마 22에 놓여진 종목이 1,100억. 시장이 강세를 띠면서 1,1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실려야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다. 거래대금이 계속 터져야만 변동성이 확장되고 지수가 강해집니다. 물론 이제 거래대금 터지고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좀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기준 거래대금을 7월 19일부터 1,000억 원 이상으로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1,000억 이상이면 뭐다?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온다. 2,400개 종목에서. 그럼 모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터졌잖아요. 터진 다음에 오늘 거래대금 카카오게임즈가 2위고 3천억 원대 거래대금이 형성됐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그 거래대금 그대로만 유지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70%, 그리고 오늘의 거래량 기준으로 따져서 내일의 기준을 볼 때는 80% 수준. 그럼 대략 한 500만 주만 실리고 양봉, 꼬리가 3분의 1 미만인 제한적인 꼬리의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장 마감에 500만 주 터졌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장 초에 9시 10분에 10% 50만 주가 실려야 돼. 카카오게임즈가 내일 9시 10분에 50만 주 실릴까? 실립니다. 9시 반까지 20% 100만 주 실릴까? 실립니다. 10시까지 150만 주 실릴까? 아마 실릴 걸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내일 카카오게임즈 무조건 사느냐? 아니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냐. 꼬리 3분의 1 이하의 제한적인 양봉. 응? 꼬리가 제한적인 양봉. 그냥 결론적으로 8월 4일 기준에서는 500만 주지만은 그 이전에는 5만 원 수준으로 놓고 보고 2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0억이 넘겨지죠. 그 이전은 뭐 100만 주도 안 실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200만 주가 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9시 10분에 20만 주, 9시 반에 40만 주, 10시에 60만 주 이상이 터지고 양봉해야 돼. 그럼 따라갈 수 있어. 그런데 보시면 9시 56분에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은 터져 있어요. 100만 주. 10시까지 200만 주에 대한 30%. 왜 200만 주예요? 내일은 500만 주지만 그 이전에 카카오게임즈가 거래량이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계속 100만 주 미만 뭐 30만 주 뭐 이렇게. 그 100만 주면은 1,000억을 넘기니까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고 이슈가 불거진 거고 누구나가 다 들여다보는 거고. 그게 좋아. 다 좋은데 현재가가 51,900원이죠. 근데 오늘 시가가 52,700원이었어. 그럼 양봉이야, 음봉이야? 음봉이죠. 음봉이면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저점 대비해서 2% 들어 올리면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결론적으로 이제 2% 장중 저점 또 혹은 지금의 저점, 뭐 지금의 저점이라는 내용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중 저점 시초가가 만약에 그 카카오게임즈 선차트라고 비교를 해드리면 음봉 떨어졌다가 다시 돌렸어요. 그리고 음봉으로 밀려 내려가. 그럼 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 저점 대비 혹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됐어. 그럼 요 저점이 아니라 요 저점 대비 2, 3% 들어 올리면 그러면 꺾일 때 손절 범위를 3% 수준 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잡아 놓고 2, 3%로 올리면 거기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카카오게임즈는 일주 이상짜리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최대 10%. 장중 특별한 경우는 뭐예요? 거래대금 2위까지 올랐잖아요. 프로그램 순매수 11위. 아주 특별한 케이스니까 최대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좀 공격적이신 분들의 성향이 되겠죠. 1조 미만은 좀 더 높게. 결론적으로 이제 고점에서도 이런 차익 실현 범위를 다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도.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그 1시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편입의 기준점이 설정이 되죠. 이거 제가 아까 순서를 또 바꿔서 마지막에 새로 드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요 순서하고 위치하고 다 바꿔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완성본을 제가 다시 한 차례 넣어드리고 거래대금 이 최상위 부분
여러분들이 PDF 파일 또 받으시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1000억 이상의 기준인 날짜가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의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제가 위치를 아까 잘못 놨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기준 거래량의 2~3% 반등 시에 들여다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13.98인데 1조 이상짜리 종목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할 수 있다. 59,200원에 형성이 돼 있을 때 상한가에도 또 이렇게 해도 상한가 빼가에는 이 교육에서는 좀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분봉 놓고 보시면 되는데 분봉의 기준에 이걸 제가 순서를 안 맞춰 놓고 이제 설정을 했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단은 거래량 거래대금 프로그램 쪽 그리고 일봉 10분봉 이렇게 프로그램 수급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분봉 2개. 자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13.98%까지 움직임이 나왔는데 13.98% 이게 차트가 1시 1분께 있고 그 다음에 15시 거 넣어놓으라 그랬는데 15시 거 차트가 어디 있어요? 매직 계산기 15시 현재가 기준으로 하나 넣으라 그랬었죠. 여기 있구나. 16시.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아. 16시. 2% 그리고 13.98. 왜 똑같은 게 13.98. 아, 종가 기준이 57,900원으로 끝났나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 다른가? 거래량 440만 주, 여긴 630만 주 다르구나. 가격이 희한하게 똑같아서. 결론적으로 이제 16시 07분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을 해드린 거고, 뭐 개별 매매 기준에 차익 실현하실 수도 있는 거고. 5분봉 기준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의 기준이 돼요. 저점의 물량에서 이제 바닥 대비 2% 들어올리는 기준 설정해드리는 내용이 있죠. 어디 있을까요? 2~3% 요 기준이 됩니다. 그럼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요자락에서 이렇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 빨간 색깔 선 잡아드린 게 저점 대비해서 이제 2% 정도 들어올리는 구간 설정 범위가 59,900원 대비해서 요 정도 위치까지 들어올리면 거래량 상관없이 편입의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51,700원 대비해서 2% 정도. 그럼 52,900원, 53,000원 앞전 고점에 개장초 고점의 기준 요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요 앞전 고점을 넘겨요. 근데 저 거래가 그냥 수반된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20만 주의 매도에서 플러스로 반전되는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기준의 기준이 되는데 요거를 매직 시그널의 기준으로 이제 그 설정해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이제 개장초의 기준이고 11시 기준점에 그 양봉이 하나 딱 나오죠. 거래량 양봉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거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래가 무지하게 터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터진다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우왕좌왕 하실 필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하실 바에는 윤정두가 야간 교육 방송을 안 하더라도 장중에 녹화한 방송을 보시는 게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옆에 가서 얘기 들어봐요. 내 기가 찬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데일리에서 방송을 하는데 새벽에 우연찮게 다른 걸 이렇게 돌리다가 이데일리 방송을 봤어. 근데 끝날 무렵에 누가 탁 나서 교육일합시고 하고 결론은 여러분 오늘은 거래량 교육을 배웠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건 뭐라고요? 전일 대비 20배 터지는 게 거래량 터지는 겁니다. 정신 나간 거지. 확 그냥 막 그냥 옆에 있으면은. LG에너솔루션이 오늘 4.8% 올라왔는데 그럼 거래량이 걔가 20배 막 터져야 돼요? 하이닉스도 보편 타당하게 기준이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량의 기준에 대해서 OMA, 20MA, 5일 이동, 20일 이동 평균 거래량 그리고 5주, 20주, 5월, 20월 선이 있죠. 그 거래량을 넘기는 기준을 거래량이 수반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객관적인 근거 누가 만든 건데 그냥 윤정두가 지정하는 거야.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한 윤정두가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납니다. 대회에서 1등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 2,400개 종목에서 시장에 뭐 뉴스 케이블 TV 보면은 거래량은 나와도 거래대금은 얘기 안 하죠.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케이블 TV 생길 때부터 그리고 공중파에서도 주식시장 논할 때 거래량만 맨 처음에 누가 설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담당 PD가 됐든 누가 됐든 거래량을 설정해서 놓고 보여드려다 보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거래 대금을 놓고 봐야 된다 그랬죠. 그잖아요. 거래 대금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1,000원짜리 1억주 터져봐야 1,000억입니다. 1,000억. 에코프로처럼 10만 원짜리가 100만 주 터지면 1,000억인 거예요. 1억 주하고 100만 주하고 차이가 다르죠. 근데 거래량 상위 종목 보면 뭐 하겠어요. 그래 거래대금 상위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 거래대금 상위에 20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서 최근의 기준에서 1,000억 원 이상이 터지면 20위 전후에 놓여진다. 그러면 20개 종목은 시장에서 굉장한 관심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당일 기준에. 그 거래 대금의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20위 안에 들어와서 관심을 받으려면 최소 1,000억 이상 터져야 된다. 오늘 3,000억 이상 터졌어요. 시가총액 규모가 있다 보니 또 변동률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1,000억 이상이 터지려면 전일 종가 5만 원 수준에 200만 주가 터져야 1,000억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결론적으로 그 200만 주 대비해서 장 마감 때 200만 주를 보면 뭐 하겠냐고. 그렇다고 장중에 200만 주 넘기면 그때 볼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간별로의 거래량을 설정해서 놓고 본다. 그 평균치를 윤정두가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라 수익률 대회 8번 우승하고 그 노하우를 도서로 책으로 10권을 만들어내면서 그 노하우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9시 10분까지면 전체 거래량의 10% 수준이 터지겠구나. 터진다. 뭐 이런 기준. 그러니까 200만 주에 10%, 20만 주, 또 40만 주, 60만 주 그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냐 이 기준입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여기서는 음봉이죠. 시작 가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캔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게 시작 가격 어디예요? 여러분 시작 가격을 헤맨다니까. 파란색이면 시작 가격이 여기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뭐 캔들 잘 알아 이렇게 건방기가 많아져 있으시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해. 근데 건방만 떠셔. 시초가 어디예요? 그러면 탁 눈에 나와야지. 그러면 이게 분봉인데 5분봉인데 보시면 맨 처음에 이렇게 음봉으로 여기까지 밀려 내려간 겁니다. 여기까지 계속 음봉인 거야. 어디까지? 뭐 요 밑에 있을 땐 다 음봉인 거예요. 다만 빨간색의 종가는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음봉이 이만한 음봉에 꼬리가 이만하게 달려있는 아래 꼬리는 이만하게 달려있는 이러한 망치형의 음봉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고 나서 이걸 넘겨야만 양봉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시초가에서 볼 때는 언제 이게 돌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거래 터트리면서 돌리죠. 1,000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고 추가적으로 거래대금 빵빵빵 터지면서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이건 전부 양봉이 된 거예요. 저건 전부 양봉이다. 요 자락 위로 올라간 거 전부 양봉의 크기. 여기까지 올라서 맨 꼭대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양봉. 밑에 부분은요 여기까지 꼬리. 다시 종가에서 요걸로 끝나서 요거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꼬리. 응? 그리고 여기까지가 몸통. 시작 가격부터 현재 종가까지 몸통. 오늘 이렇게 끝난 거예요. 캔들의 모양새가. 그죠? 이걸 알아야 여기서 편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차트 부분에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에 거래량은 분명히 여기 터져 있습니다. 터져 있는데 음봉이야. 그럼 무조건 못 들어갑니까? 아니라 그랬죠. 바닥 대비 2%. 거래량 없이 돌려도 상관없다. 바닥 대비 2%. 이런 자락에서 다 편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 그러면 52,000원, 53,000원. 또 54,000원, 55,000원 계속.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거래대금 상위 장중의 기준입니다. 장중의 기준. 그 장 마감 때 이제 거의 마감 때 잘라드린 건데 거래대금 2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거래량 2위면 뭐 하겠어요? 거래량의 2위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응? 캠시스가 7천만 주 터졌어.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볼까요? 응?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거래량. 지금도 방송 보면은 거래량 상위. 그러니까 그걸 내보내는 PD 걔도 정신이 없는 애예요. 지가 방송 잘 만든다고? 모양새만 잘 만들었겠지.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항상 방안에서 보시면 어떻게 돼? 거래량이죠. 그 시장 케이블 TV든 공중파든 거래량 터진 종목, 거래량 상위 종목, 거래량 상위 종목이죠. 거래량 상위 종목.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울식품 200원짜리, 캠시스 2,000원짜리 7,400만 주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거래대금이 얼마 안 나오잖아요. 거래대금 순위에서는 뭐 순위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나마 거래량 형성되는 게 그나마 조금 낮고, 왜냐하면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보시면 거래량도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걸 막무가내로 올려놔요. 그럼 되겠냐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와닿으셔야 되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못 알아들으시면은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죠. 회원가입해서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죠. 거래대금 최상위 2위 에코프로가 2위였거든요 사실.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에코프로가 개장 초에 1위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순매수를 보는 이유가 이것도 시장에서 보시면 이런 쪽에도 가입해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한국경제TV에도 내 그냥만한테 되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회사도 한 1년 있었는데 연세는 있으시고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따라잡기,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내가 시스템 개발했는데요.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할 수 있어요. 돈 내고 들으세요. 한 달에 얼마입니다. 그건 100%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주가 시세나 아니면 외국기관 추정치를 주는 것은 한국전산본부, 지금의 코스콤이라는 데서 일괄적으로 각 증권사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많이 받으려면 돈을 좀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뭐 5년 나오는 쪽에 있고 7년 나오는 쪽에 있고 다 다르죠. 근데 하루에 뿌려주는 거는 장중에 5번, 마감에 1번, 그 다음에 확정치를 이길 장전에 1번 이렇게 뿌려줍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이거 글씨 잘못됐어요. 외국인 위국인이라고 써놨네. 외국인과 기관에 이것도 내용이 다르지. 기관 외국인 매매 종목이라고 다 똑같이 해놔야죠. 여기만 외국인 주요 상위 매매 종목이야? 이게 결론적으로 장중에 5번뿐이 안 뿌려줘요. 거기다가 그 데이터조차도 완전하지를 못해요. 신뢰도가 제가 볼 땐 10%도 안 나와.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서 매수와 매도를 합산을 해서 순매수가 20만 주. 그러니까 매도가 23만 주였고 매수가 거의 없었어요. 2만 5천 주뿐이. 합산해서 순매수가 20만 6천 주라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개인들은 못 써요. 외국인이나 기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는. 근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 위주로 씁니다. 그러면 23만 2천 주의 외국인 매도와 25만 9천 주의 2만 5천 9천 주의 외국인 매수가 있어야 돼요. 혹은 기관의 매수 매도가. 근데 이 수치조차도 9시 30분에 안 나온단 말이지.
누락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일반 검증도 안 된 양반이 난 외국기관 따라잡기 욕 제가 무지하게 해서 이거 거짓말이잖아. 코스콤에서 5번뿐이 안 싸주는 거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당신이 코스콤에서도 싸주지 않는 외국기관 매매를 당신 마음대로 잡아낼 수 있어? 뭐 기관 외국계 창구 동향 그거는 외국인이라고 다 볼 수 없어요. 기타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개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그 장중에 외국 기관 수급 그걸 보시면 안 되고 그건 도움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뿌리는 거고 누락되는 게 너무 많아서. 결론은 프로그램이 가장 그나마도 참조하기 좋은. 왜냐하면 얘는 누락은 되지 않아요. 누락되지는 않습니다. 얘네는. 그 이제 9시 반까지 20만 6천 주 매도. 그 생각해 보세요. 갭 상승 5% 나왔는데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두들겨 패다 보니 결국은 음봉으로 밀려 떨어지는 거죠. 9시 10분은 외국인만 나오지 않아. 전체 다 나와. 어떻게 외국인만 나와? 전체 다 나오지. 외국인만 나오는 거 없어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볼게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무슨 외국인만 나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카테고리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증권사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증권사마다 뉴스 원별 시황 시황 부분에 9시 10분 그리고 이 뉴스 이 일시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야. 표 3개를 내놨는데 일부러 제가 2개는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걸 기준 잡는 거. 9시 10분 9시 10분이면 9시 10분 또 기간 이렇게 9시 40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외국인만 나오는데 아니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만약 이게 맞다면 이제 윤정두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 정도로 윤정두 이거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장중에 교육 자료를 몇 번 만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우리 연구원한테 이제 그게 다 경험이죠. 연구원들이 그런 걸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윤정두도 틀리는 거. 9시 10분에는 외국인만 나와요. 외국인 추정치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기관 추정치는 없잖아. 근데 지들이 무슨 용가리 통뼈냐고. 코스콤에서 전산원에서 쏴주는 게 하루에 5번인데 지들이 어떻게 그거를 장중에 실시간 외국인간 따라잡기. 그게 그 시스템이 그 막말로 대대적으로도 깔 수 있어요. 증권사에도 그 붙어 있어요. 증권사에도 지들은 상관 안 해. 그냥 상품이 그래서 뭐 그런 상품을 개발해온 업체를 나는 팔았을 뿐입니다. 이것뿐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찌됐건 20만 주의 매도가 돼 있던 9시 반까지 그게 이렇게 11시에 중간에 이제 계속 수급이 바뀐 거죠. 그렇게 되면서 11시에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고 결국 이게 26만 주, 27만 주까지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고 보는 부분은 맨 처음의 기준은 뭐예요? 오늘 거래량의 80% 내일 그래서 500만 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오늘의 기준은 전일 대비해서 얼마예요? 7,100원 올랐으니까 전일 종가가 58,000원이었죠. 58,000원에 1,000억을 넘기려면 200만 주가 터지면 된단 말이에요. 200만 주를 9시 10분에 10% 정형화된 아까 표 있잖아요. 윤정두 기분 좋다고 9시 10분에 20%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거 10% 20%, 30% 이 시간대 그리고 양봉이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10% 거래량은 터졌는데 시초가가 52,700원인가 뭐 얼마란 말이에요. 시초가가. 근데 시초가 밑에 있잖아. 여기서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 시초가 대비 음봉이에요. 여기서 샀다고 거짓말쟁이도 그냥 막무가내 살 수 있지. 야 실적 끝내주기 때문에 삽니다. 실적 끝내준다고 해서 주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가 실적이 끝내준다고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부터 폭등이 나왔어요. 근데 에코프로는 지주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은 누가 좋아요? 에코프로 BM이 좋은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좋게 나왔는데 에코프로 BM은 갭 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지고 그대로 끝나버렸어. 그리고 오히려 주가 조정이 나왔어요. 뭔 실적이 좋다 무조건 말같이 따는 소리 하고 있어. 걔들처럼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카카오 게임즈는 실적 증가도 개판 얼마 안 돼 솔직히 얘기하면. 응? 근데 뭐 실적 좋다고 개장 초에 갭 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졌는데 나는 샀다? 그런 거짓말쟁이한테 속으니까 자꾸 여러분들 계좌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갔다가 눌려지고 이 눌림목에 2% 돌릴 때 응? 손절 잡고 밑에 다시 깨지면 손절한다. 혹은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으로 돌릴 때 그걸 볼까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여기 보시면은 시초가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 시초가 이게 10분봉이에요. 시초가 얘기하면 계속 몰라. 그래놓고 캔들 뭐 자기는 다 안다고 거짓말쟁이들 아주 그냥. 음봉이면은 시작 가격이 맨 머리 몸통의 상단이잖아요. 음봉이면 여기까지는 다 음봉이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양봉으로 돌려줄 때 이게 꼬리가 되면서 망치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저점 대비 뭐 2% 돌릴 때 또 혹은 이 저점 대비 2% 돌릴 때 어? 지금 개장 초에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돌렸다가 다시 이렇게 밀린 거 아닙니까? 어? 그래 요게 짜락인데 아이 땡큐하게 거래를 빵 터뜨려주면서 이동평균선 상향되면서 양봉으로 딱 돌려진 거 여기서부터 편입인 거 제대로 저점 대비 2%도 되고 거래량 빵 터지면서 거래량 기준점은 뭐라 그랬어요? 10분봉에서는 20만 주만 터져도 돼. 9시 10분에 20만 주만 터져도 된다 그랬는데 9시 10분에 벌써 30만 주를 넘겼고 그렇게 되면서 거래 수반되고 빵빵빵해요. 그 거래가 수반됐을 때 메이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게 확인됐죠.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 27만 6천 주가 절대적이다 그렇지 않죠. 이 메이저가 들어오는 거 이외에 기관들 외국인이 한 명이에요. 항상 보면 개인이 많이 뺏겨서 외국인이 사서 근데 외국인이 사서 들어올린 거 기관이 사서 들어올린 거 인정합니다만 외국인이 한 명이냐고. 여기 보시면 순매수죠. 여러분들은 매도와 매수를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매도는 얼마큼 했고 매수는 얼마큼 했고 손바뀜은 어느 정도 나왔고 그런 내용들. 손바뀜은 얼마큼 나왔는지 내용들. 우리 모니터링하는 직원분 퇴근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저기를 퇴근 전에 비밀번호를 막아놔요. 귀찮더라도. 응? 새벽 내내 이거 뭐 기계가 지워주면 고마웠긴 한데 귀찮잖아. 막아놔도 될 것 같고. 아니 그래서 이 그 수급 범위에 프로그래밍 매수가 어느 정도 뭐 거래량 대비해서 상당 부분이 차지한다면 그러면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게 있죠. 뭐냐면 이게 마감 때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마감 때. 그리고 확정치는 내일 아침에 나와요 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27만 6천 주면은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국인이 이 물량을 사고도 추가적으로 더 살 수도 있고 프로그램 이외에 혹은 프로그램 매수하는데 매도할 수도 있고 또 기관들이 오히려 또 여기서 매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27만 6천 주는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어도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어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어서 손바뀜이 되네. 이렇게 결론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분봉에서 어느 위치에서든 다 살 수 있었다. 특히 이제 5만 2천 원, 3천 원에 충분히 살 수 있었고 여러분들 선배분 살 수 있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끝나자마자 장중에 녹화해드린 30분짜리, 1시간짜리 이런 동영상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영상을 참조하시면 교육도 더 깊이 있게 더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 내일도 500만 주의 거래량 기준을 잡고 들여다보실 수 있다.